당신은 아내와 결혼 증명을 받은 지 1분도 채 안 되었는데 그녀가 처음 한 말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였다. 그리고 당신과 잠자리에 들 일도 없을 거예요. 필요하면 밖에서 여자를 찾으세요. 그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 당신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그녀에게는 6천억 위안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술회사의 사장인 아버지 선홍 위안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 계약을 통해 당신에게 함정을 파고 그녀의 딸 설러 씨와 결혼하게 하여 장인어른이 자신의 목에 족쇄를 채우게 했다. 그녀의 딸에게도 족쇄를 채웠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 집에 돌아와도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백수일 뿐이고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밖에서 남자를 찾아도 돼요. 나는 감정 없는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녀는 듣고 입술을 삐죽였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장저위안이 있어요. 지금은 국내에 없지만 만약 어느 기간 동안 제가 돌아오지 않고 혹은 열흘, 보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면 놀라지 마세요. 저를 한 번만 속여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5천 위안을 줄게요. 당신은 돈 때문에, 저는 사랑 때문에. 어쨌든 당신은 내 아버지 선홍 위안에게 고자질하지 마세요. 누구를 얕보는 거예요? 5천 위안으로 내가 녹색 모자를 쓰게 하게요? 내가 어떻게 고자질하지 않겠어요? 고자질할 뿐만 아니라 장인어른 선홍 위안을 초대해서 간통 현장을 잡을 거예요. 하지만 얼른 알아봐야 해요. 그 남자, 장저 위안이 외국에 있는지. 당신은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했다. 결국 이것도 남자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는 무능력한 남자라도 상관없어요. 귀찮은 일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더 무능력할수록 다루기 쉬워요. 설러 씨는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음속으로는 험악하게 비교하며 당신이 이렇게 분별력이 있다면 집에도 규칙을 세워야겠어요. 첫째, 당신은 집의 공공구역에서 부적절한 옷차림을 해서는 안 돼요. 둘째, 나의 허락 없이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셋째, 저는 아침 8시 전에 청란 샤워홀 아침 식당에 죽을 먹어야 해요. 그녀는 말하면서 종이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적었고 설러 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시킨다면 당신은 매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얼굴은 매우 험악해졌다. 자신은 그런 머리 없는 사람들처럼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여자, 설러 씨를 감동시키기 위해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당신은 여전히 요구사항을 말하고 있는 설러 씨를 멈추게 하고 피로 가득한 종이를 빼앗았다. 한눈에 훑어본 후 눈가에 경련이 일면서 당신의 요구사항은 나에게는 하나도 통과될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정말로 나를 가난뱅이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과 농담을 했는데 당신은 정말로 믿었어? 우리 사이에는 감정이 없을 수 있고 같은 방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나를 모욕할 수 없어. 정말 나를 하인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는 당신이 허세를 부리고 부당한 가격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비웃으며 입을 열었다. 좋은 남자가 누가 대릴 사위를 하겠어요. 결국 돈 때문이지. 겁주는 수단은 다 썼네. 자신이 어떻게 여자, 설러 씨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저는 사적으로 그룹 총재 비서를 사귀고 있으며 연봉은 200만 위안이고 개인 자산은 15억 위안이 안 됩니다. 저는 매우 조용하고 제 경력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이 굳이 내 뺨을 때리게 하는군요. 어떤 남자가 그의 속옷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겠어요. 설러 씨는 당신이 허풍을 떨고 있다고 확신하며 갈라진 표정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아주 좋네요. 나이트클럽에서 어린 여자애들을 꼬시는 건 괜찮지만 나에게는 이런 말들은 나에게 당신이 웃기는 존재라는 생각만 들게 할 뿐이에요. 우리의 관계는 6개월 동안만 유지될 수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우리 아빠 선홍 위안을 우리가 이혼하는 것에 동의하게 하고 저에게 500만 위안을 주세요. 6개월에 500만 위안. 이 돈은 장인어른 선홍 위안이 당신에게 계약에 함정을 파서 넣은 36억 위안의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건가요? 말도 안 돼. 계약은 3년의 결혼 기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 아마 장인어른 선홍 위안도 똑같은 조항으로 그의 딸 설러 씨에게 요구했을 것이다. 당신은 그가 30살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맹수와 같은 나이임을 생각하며 절로 효도하고 싶어졌다. 당신은 이 나이에 6개월 동안 참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당신은 죽고 싶어. 설러 씨는 다른 사람이 그의 나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고 당신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벼운 미소를 거두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나는 당신이 나를 이 백수 남자를 매우 얕보고 내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 앞에서 약간의 가련한 자존심을 되찾으려고요? 당신은 완전히 오해했어요. 나는 당신처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배경 문제를 제외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기껏해야 유흥업소 에이스일 뿐이에요.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관심 있다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가서 물어봐도 돼요. 당신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당신은 설러 씨의 공격을 받았다. 아무런 방비도 없이 몸 전체가 뒤로 넘어져 땅에 떨어졌고 반응할 시간도 없었다. 아랫배를 다시 한번 발로 걷어차였고 당신은 마치 족쇄의 대엽처럼 몸을 구부렸다. 숨이 이 순간 멈추었고 주먹이 빗방울처럼 몸에 쏟아졌고 얼굴에도 많은 뺨을 맞았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들자 당신은 설러 씨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허사였다. 머리를 꽉 움켜쥘 수밖에 없었고 설러 씨는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하며 조금의 힘도 아끼지 않고 때렸다. 입이 험한 사람을 상대하려면 주먹으로 입을 다물게 해야 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네? 나는 16살에 산타 챔피언을 했으니 나에게 말할 때 조금 공손하게 하고 오늘처럼 입을 때리면 빨리 빌어. 그렇지 않으면 입원하게 할 거야. 션 루오시는 때리면서 고함을 질렀고 오랫동안 용서를 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 그는 연극을 멈추지 않았다. 사람을 들고 어깨로 넘기려 했지만 남녀의 선천적인 체력 차이로 상상만큼 완벽한 어깨 넘기기가 되지 않아 손가락으로 그의 팔을 마구 긁고 목을 조르는 팔이 드디어 풀렸다. 두 사람은 각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크게 쉬며 당신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자를 때리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며 당신은 매우 앙심을 품고 있다. 가슴, 아랫배, 얼굴 할 것 없이 아프고 저리며 아무렇게나 션 루오시의 어깨를 발로 차고 재빨리 올라가 무릎으로 그의 등을 짓눌렀다. 조금 이성적인 당신은 함부로 때리지 않고 션 루오시의 슬리퍼를 주워 있는 힘껏 그의 엉덩이를 때렸다. 다른 곳을 때리면 사고가 날까 두려워 장인인 션 홍이안이 알면 자신을 죽일 것이고 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없겠어. 귀여운 애가 나를 때리게 하다니. 나는 린치를 가장 싫어하는데 당신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폐기할 거야. 당신 망할 자식, 여자를 때리다니. 빨리 나를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빨리 꺼져. 션 루오시의 손이 당신의 허벅지를 잡고 흔들며 당신은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사람을 때릴 때는 당신은 마치 야차와 같구나. 용서를 구하지 마. 소용없어. 내가 당신을 울리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야. 당신은 조금의 염치도 없어. 처음 한번 그를 때려 눕히지 않으면 앞으로의 날들은 좋지 않을 것이고 이런 여자에게 잘해봐야 당신을 무시할 뿐이고 나를 때려 죽여봐.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다시는 감히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독한 말을 내뱉다가 울면서 용서를 빌기까지 10분도 안 걸렸지. 당신은 그를 풀어준 후 그를 향해 혐오스러운 침을 뱉었다.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작은 쓰레기. 당신은 무시했다.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여자 션 루오시는 사람을 때린 후의 죄책감은 전혀 없고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120을 불렀다. 마음속에는 아직 화가 남아있어.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 어렸을 때 린치를 당했었다. 맞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말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몸으로는 조금도 손해를 볼 수 없다. 누구를 만나든 얼굴을 볼 필요가 없으며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방금 션 루오시와 비슷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사후에 한바탕 공포를 느꼈다.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야 조금 나아진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션 루오시가 방금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그를 봐주었을 것이고 어떻게 사람을 개처럼 때릴 수 있겠어. 자신은 참을 수 없어서야 손을 댔고 일단 손을 댔으니 부드러워서는 안 된다. 작은 싸움은 그가 두려워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뿐이며 이를 이렇게 크게 벌이다니. 션 루오시는 아마 이 일로 이혼 소동을 벌일 것이고 장인 션 홍위안에게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결국 주식을 포기하더라도 위약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으니 정말 일이 커지면 그의 얼굴에 빛이 바랜다. 결국 몇 년간의 노력을 모두 그에게 주고 자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신혼 첫날 부부는 병원에 갔고 그들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소염제를 발라주는 의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오늘 겨우 혼인신고를 했는데 당신 둘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젊은이 당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션 루오시를 잘 돌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독한 손길을 쓸 수 있습니까? 전생에 100번의 뒤돌아봄이 있어야 이번 생에서 만날 수 있는데 당신들은 최소한 10,000번은 서로 아껴주고 함께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침대에 엎드려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션 루오시. 갑자기 의사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신 입 좀 닫아줄 수 없어요. 저는 진찰을 받으러 온 거라고요. 여기서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의사지. 신부가 아니잖아요. 무슨 좋다고 그래요. 의사 언니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분수를 모르는구나.
당신은 죄송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웃어 보였고, 언니, 그녀는 원래 이런 성격이에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당신들은 여기서 잘 지내고, 손대지 말고, 좋게 말하세요. 소염 연고를 바르니, 당신은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것을 느끼며, 션 루오 씨에게, 머리가 망가진 건 아니겠지. 정말로 후유증이라도 남는다면, 나는 그를 끌어안고 함께 뛰어내릴 거야.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6천억 위안의 시가총액을 가진 비상장 기술 회사를 운영하는 재산이 수백억이지만 조용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의 존재인 노인 션 홍이안, 당신은 마음속으로 매우 불안했다. 장인 션 홍이안이 딸 션 루오 씨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모르겠고 현관에서 머리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일견한 후에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겠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션 홍이안에게 전화해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을 생각은 없는 건가?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너 같은 배경이라도 있으면 집에 전화해서 경호원 불러서 복수하겠다. 침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심약해. 내 눈에는 나는 맘대로 하고 권세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부잣집 2세라고 생각하나 봐? 내 복수는 내가 할 거야. 다른 사람 손 빌릴 필요 없어. 이번에는 내가 부주의해서 손해를 봤을 뿐 내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게. 심홍원은 날 도와줄 리 없어. 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관심조차 없었어.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 내 팔자 정말 기구하네. 그렇게 말하고는 또 혼자 울기 시작했어. 일찍 부모를 잃은 내가 먹고 살 걱정 없는 부잣집 2세 심야키가 팔자가 기구하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동정심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의 고통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야. 적어도 그는 권세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진 않으니까. 만약 장인어른 심홍원이 내가 너랑 아무 할 말 없다는 걸 안다 해도 내가 퇴원하기 전에 너는 아직 생명보험이라도 사둘 수 있을 거야. 그는 분명 복수하려 할 거고 새벽에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들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아서 병원에 실려왔어. 너한테 말이야. 그는 너무 많은 처음을 겪었어. 처음으로 남자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처음으로 뻔뻔한 밥만 축내는 남자를 만났어. 처음으로 싸우다 병원에 갔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의 이런 작은 갈등은 원한을 품을 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자기 반성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입이 방정 맞아서 너를 화나게 한 잘못을 깨달았고 내가 인지한 잘못은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심야키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새벽이 하는 말은 전혀 믿지 않았어. 하지만 이 망할 자식은 끊임없이 혼자 말하고 있어. 정말 그의 혀를 뽑아버리고 싶어. 너는 무슨 수로 내 아버지 심홍원을 설득했어? 그건 잘못된 말이야. 그는 주식계약서에 함정을 파놓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굴복했어. 안 그러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겠어? 나는 정말 재산이 자유로운데. 너의 말투에는 약간의 억울함이 묻어났고 이것은 심야키를 매우 화나게 했어. 마치 그와 결혼하는 것이 새벽에게 손해인 것처럼. 두 얼굴을 연기할 필요 없어. 너와 내가 원해서 한 일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지 마. 나랑 비슷하네. 너는 속았고 나는 억지로. 봐, 화가 났잖아. 우리 둘 다 아버지 심홍원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야. 서로 상처 주지 말자.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잘 살자. 너무 뻔뻔해. 아빠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 보니 속으로 상상 많이 했나 보네. 오늘 같은 날 누가 너랑 잘 살겠어? 심야키는 차갑게 코웃음 치며 말했어. 너는 몇 마디 말로 어제 일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건 내 아빠 심홍원이지. 내 아빠가 아니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마. 너와 나는 갈라져야 해. 내가 그를 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 천둥이 칠까봐 무서워. 너는 천진난만하고 순진한 큰 눈을 뜨고 말했지. 죽을 상이네. 복숭아 눈은. 너무 역겨워. 어떻게 저런 것과 속이 다른 남자가 있을 수 있지? 그와 하루만 더 같이 있어도 역겹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 기간은 3년인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 남자친구 강철원은 6개월 후에 돌아올 텐데 너 농담하는 거지?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혼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남자친구 강철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가 돌아오기 전에 이 터무니없고 우스운 결혼을 빨리 끝내야 해. 너는 웃으며 말했어.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걱정돼. 가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해. 계약 기간 내에. 내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면 우리 아빠 심홍원에게 36억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해. 내가 나에게 36억을 줄 수 있다면 즉시 너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너와 강철원에게서 멀리 떨어질게. 내가 그 숫자를 말하는 순간 심야키는 말을 잇지 못했어. 그의 모든 재산은 고작 20억이었거든.
정말로 36억 현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그는 기껏해야 수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가 멍하니 있는 표정을 보고 너는 다음 말을 꺼냈어. 못 내겠지? 나는 늙은 여우 심홍원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모든 것은 이미 그의 계산 안에 있었어. 우리 둘이 그냥 룸메이트처럼 지내는 건 어때? 너는 내 남자친구 강철원을 집에 데려와서 잘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도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어. 신시대의 신청년으로서 나는 한 집에 두 가족이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결혼 생활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할 거야. 새로운 결혼 생활 방식을 창조하는 건 정말 사람을 설레게 하네? 만약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가 쓰레기라고 믿을 뻔했어. 그는 창업 전에 신분을 숨기고 사통그룹에서 2달 동안 일했어. 아는 사람들을 통해 새벽의 행실을 알아봤지. 그 평범한 직원들은 고위층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단편적인 평가뿐이었어. 그는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는 매우 훌륭하다고 마치 백마탄 왕자님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 문과 부서에서 그를 짝사랑하는 여자들이 많았지.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스캔들이 난 적이 없었어. 그는 새벽을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그는 잘생겼어.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입 때문에 망했어. 새벽의 한 말은 전부 쓸데없는 소리였어. 그저 심심해서 그를 놀린 거지. 그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 망할 놈은 시시때때로 그를 기분 상하게 해. 다른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면 다른 호텔에서 자는데 다른 침대를 경험하고 인류 최고의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 그들 두 괴짜에게는 혼인 신고 3시간 만에 병원에 일주일이나 입원했어. 그동안 현웅위안이 전화 한 통을 걸어왔어. 여행을 핑계로 얼버무렸는데 늙은이는 전화로 매우 기뻐하며 즉시 너에게 10만 위안을 송금했어. 그의 작은 성이라고 했지만 돈이 채 따뜻해지기도 전에 셜로우 씨가 8만 위안을 가져갔어. 너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 너는 재산이 수십억인데 8만 위안을 아까워하지 않아? 너는 너무 탐욕스러워. 셜로우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의 이런 모습을 보았어. 너는 아마 짐작했겠지. 그에게 돈이 필요한 곤란한 일이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마음속 의심을 던졌어. 너 혹시 돈으로 남자를 키우는 거 아니야? 몰래 여자의 돈을 쓰는 것보다는 나처럼 대놓고 백수 노릇하는 게 낫지. 너의 말은 셜로우 씨의 급소를 찌르는 듯했어. 그녀는 크게 부정했어. 아니야. 아니야. 왜 그를 나랑 비교하는 거야? 그는 대체 뭐하는 놈인데? 장저위안은 국제투자은행에서 팀을 맡고 있는데 연봉이 너의 20배야. 나는 그에게 돈을 투자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뿐이야. 그가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는데 맡은 프로젝트의 투자 수익률도 괜찮을 거야. 내 작은 사업은 신경 안 쓸 텐데. 너는 막 지분 관련 일을 겪었고 지금은 누구를 봐도 나쁜 사람 같으니 모든 일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너의 법적 남편으로서 너가 남에게 속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어. 너의 돈은 내 목도 있어. 내 생각에는 너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돈 문제에서는 분명히 해야 해. 멍청이가 되지 말고 결국 돈도 뺏기고 몸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 처음에는 무한한 조롱이 쏟아질 줄 알았어. 그리고 맹렬한 욕설이 예상되었지만 뜻밖에도 셜로우 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자를 흘끗 쳐다보니 그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생각에 잠겼어. 너는 식당에서 방해하지 않았어.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을 준비했어. 국수는 처리하기 가장 쉬운 음식인데 너는 자주 먹어. 자연스럽게 이 방면의 전문가가 되었어. 가장 간단한 불닭볶음면을 선택해서 물을 끓여서 풀고 물을 버렸어. 몇 장의 채소를 데치고 계란 2개를 구워서 위에 올려놓고 그릇을 들고 나갔어. 그중 한 그릇을 셜로우 씨 앞에 놓고 말했어. 아무거나 먹어. 사양하지 말고. 셜로우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 여기는 내 집이야. 이 말은 내가 해야지. 집은 내가 반, 너는 내 거야. 내 것은 여전히 내 거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대릴사위가 되는 것, 사람을 얻을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녀도 정말 대단한 여자야. 하루에 여러 개의 가면을 쓸 수 있다니. 어떤 성격이길래? 셜로우 씨는 링천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 이해할 수 없으면 잠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어차피 이해할 시간은 많으니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은 먼저 잠시 미뤄두면 돼. 의번하는 동안 맑은 국물만 먹어서 벌써 입맛이 없었어. 이때의 셜로우 씨도 정말 배가 고팠어. 그녀는 링천이 맘에 안 든다고 자신의 배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그릇을 들고 크게 먹기 시작했어. 계란이 너무 타서 시커먼 조각이었어. 보니까 그녀가 요리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미쳤지 뭐야. 왜 그녀를 이해하려고 해.
어차피 그녀는 밥 먹는 중인데 그냥 그녀가 다시 병원에 가게 하면 되지. 셜로우 씨는 즉시 링천에 대한 호기심을 떨쳐버렸어. 다음 휴가 동안에는 나는 집에서 게임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포획된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 일 외에 다른 생활 방식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전화 한 통에 너의 느슨한 상태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어.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저는 당신들의 신혼집에 있어요. 셜로우 씨는 당신이 장 보러 갔다고 말했어.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 너 혹시 교토에 간 거 아니겠지? 돈 많은 장인 션웅이하니 어떻게 그가 교토에 갔는지 알았을까? 정말 해명해야 해? 전화에서 영혼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30분 줄게. 빨리 돌아와. 네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어. 이어서 소파에 앉아 얼굴을 축 늘어뜨린 딸 셜로우 씨를 쳐다보며 말했어. 말해봐. 너희 둘은 대체 무슨 사이야? 셜로우 씨는 링천 그 망할 놈을 의심했어. 너는 내가 고의로 너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셜로우 씨는 아버지 션웅위안을 냉혹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저는 당신 딸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를 해치겠니? 션웅위안이 말했어. 셜로우 씨는 비웃으며 말했어. 엄마는 결국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밖에 있는 여자와 사생아 때문에 발기부전도 망친 남자가 무슨 짓을 못하겠어? 이 딸을 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감정 없는 기계일 뿐이야. 눈에는 이익밖에 없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고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려고 하네? 여자들 사이에는 큰 오해가 있어. 션홍위안은 설명할 수 없지.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려고 하네? 여자들 사이에는 큰 오해가 있어. 션홍위안은 설명할 수 없어. 한숨만 쉬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지. 급하게 돌아왔는데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어. 이 여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네? 어쩔 수 없이 작은 초인종을 눌렀지. 아빠, 왜 당신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션홍위안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어. 원래는 셜로우 씨가 문을 열 줄 알았지. 부부인 척 좀 하려고 했는데 날카로운 눈빛에 머리카락이 하얀 장인 션홍위안밖에 없었지. 당신은 목을 움츠리고 따라 들어갔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싸구려 안에 셜로우 씨는 차가운 눈빛, 장인 션홍위안의 얼굴은 냄비 바닥처럼 검었지. 불안한 마음으로 장인 션홍위안과 눈을 마주칠 수 없어서 아래층 슈퍼에서 산 채소를 들었지. 저녁 준비할게요. 그렇게 요리를 좋아해? 식당이라도 차릴 생각이야? 장인 션홍위안의 말에 당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섰어. 당신과 싸울 수 없으니 당신 딸한테요?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감정적 기초도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묶어두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은 눈빛을 굳게 하고 그것을 바라봤지.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우 긴장했어. 장인 션홍위안이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았지. 입을 열어 쓸데없는 말을 내뱉었어. 너희 둘은 정말 고양이와 개보다 못해. 다른 종류의 동물이 함께 있어도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너희 둘은 감정을 키울 수 없는 거야? 감정을 키우는데 나에게 선생님을 불러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평소에 웃지도 않던 늙은이 맞아? 당신은 가서 그의 험악한 얼굴을 잡아당겨 누군가가 사칭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셜로우 씨는 더욱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어. 당신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애완동물이 아니야.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없어. 일찌감치 이 생각을 버려. 넌 자격 없어. 벼룩이 코끼리 고기를 탐내는 꼴은 바라지 마. 링천은 매우 억울하게 느꼈지. 당신은 확실히 예쁘지만 나를 꿇어 엎드리게 할 정도는 아니야. 당신도 사람의 시대에 있지 않아. 대답했지. 난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 없어. 당신이 스스로 내 앞에 눕는다고 해도 난 조금도 반응하지 않을 거야. 셜로우 씨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 눈빛이 날카로웠지. 그것은 당신의 열등감이야. 감히 숨겨진 생각만 할 뿐이야. 표현할 용기는 없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줄 알아? 고상한 척하는 거지. 너희 남자들은 다 똑같아. 위선적이고 냉정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더럽지. 션홍위안을 끌어낸다고 내가 당신과 뭔가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악꿈도 꾸지 마. 괜찮아. 거울이나 자주 봐 누가 험한 말 못해. 인신공격일 뿐이잖아. 당신은 바로 전력을 다했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당신 아버지야. 돈을 써서 남자를 키우고 링천을 가렸지. 같이 쇼핑을 갈 때도 돈을 내줘야 하고 밥만 축내는 남자를 사랑했어. 게다가 그 사람을 보물처럼 여기고 당신 같은 여자를 정복했어. 분명히 역겨운데도 여전히 고고한 척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써서 남자를 키운다는 게. 그녀는 전혀 몰랐지. 사람을 시켜 잘 조사해 봐야 해. 션홍위안의 얼굴빛이 점점 더 험악해졌지.
두 사람은 그녀를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어. 너희 둘 다 입 다물어. 장인 셔농위안이 입을 열었지. 당신은 즉시 입을 다물었지만 했던 말을 후회하지는 않았어. 계약서로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때 꼬리 내리면 돼. 융통성이 있는 게 진짜 큰 계책이지. 셔농위안은 딸 셜로우시를 바라봤어. 말해봐. 누구한테 돈을 썼어? 분명히 말 못하면 앞으로 나한테서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내 딸 셔농위안이 돈을 써서 남자를 키운다고 하면 얼마나 망신이겠어? 셜로우시는 주먹을 꽉 쥐었고 관절이 하얗게 변했어. 멀지 않은 곳을 응시했지. 강력한 링천을 믿고 정말 한 대 치고 싶었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물에 빠진 개를 때릴 기회군. 당신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지. 모두 다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 그럼 당신은 왜 나한테서 8만 위안을 가져갔어? 이 액수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 마침 셔농위안이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 당신이 이렇게 강하면 이번 달부터는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써.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너희 둘은 싸우고 싶으면 싸워. 때리고 싶으면 때려. 지금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만 있다면?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난 더 이상 상관 안 해. 농담이야. 36억 위약금인데 내가 어디서 증거를 찾아? 입으로는 세게 말하긴 하지만 정말로 계약을 위반할 수는 없어. 늙은이가 차분하게 말할수록 그는 더 화가 난다는 것을 증명해. 당신은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잖아. 즉시 앞으로 나가 연기를 시작해. 젠장,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루오 씨와 감정을 잘 쌓아갈게요. 루오 씨 말이 맞아요. 나는 정말로 자존감이 낮아요. 비록 그에게 호감이 있지만 그가 싫어요. 고고한 모습.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하게 돼. 루오 씨, 미안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에게 나를 쫓아갈 기회를 주세요. 루오 씨는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분노하며 외쳤다. 링천, 넌 똥덩어리야. 너는 나에게 무슨 백년화를 연기하는 거야? 나를 좋아한다고? 너는 자격 없어. 원래는 딸이 너에게 그렇게 심한 욕을 들었는데 선홍위안은 링천을 훈계할 기회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딸의 이 폭발적인 성격을 보니 그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너희 둘은 오늘 밤부터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나는 불시에 와서 검사할 거야. 노오시, 너도 분수를 모르는구나. 네가 내 딸이라고 해서 링천을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우리를 위해 정리해야 할 거야. 로우시는 말을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세게 닫았다. 링천, 내가 사람을 시켜 병원에 가서 검사받게 할게. 링천은 장인어른이다. 선홍위안은 가식적인 관계. 너는 여전히 감동한 척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녁 식사 드시고 가세요. 당신 이모가 아직 저녁을 기다리고 있어요. 루오 씨의 성격은 좀 부족하지만 본심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이 저의 고충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장 채농위안은 말을 마치고 떠났다. 면전에서 당신의 연기를 폭로하지 않은 것은 연기가 필요한 사람은 충분한 자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계약에 매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맘에 안 드는 두 사람을 묶어 링천을 선택하다. 그의 능력과 개성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돈을 먹을 필요가 없는 자신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돈을 먹는 남자를 바꿔보세요. 딸 루오 씨에게 완전히 잡히지 않겠어? 아래층 차에 도착했습니다. 선홍위안은 즉시 운전기사에게 내일 딸 루오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것은 일반인은 할 수 없지만 그녀와 같은 기업가에게는 매우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2층에 살고 당신의 짐을 정리해서 내 방으로 가져와. 값산 안에 루오 씨는 걸어가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갑자기 당신 뒤에 나타났다. 한 벌을 입지 않고 그녀는 허벅지를 드러내는 드레스를 입고 매끈한 다리가 아련하게 드러났다. 너는 나가서 놀 준비를 하는 거야? 당신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물었다. 친구가 모임을 잡았어.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해서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밖에 나가서 너를 망신시키지 않도록. 너는 아무리 섹시한 옷을 입어도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너는 이 옷을 입는 것이 너의 신분에 딱 맞아. 그녀는 여전히 매우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당신은 또한 약해지지 않고 대답했다. 마치 지금 너처럼 말해. 돈이 있어서 섹시한 옷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보다 더 가난하면서 돈 많은 척하는 척하다니.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마. 옷 한 벌 사러 갈게. 알았지?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눈앞에서 움직일 생각도 안 하자 루오 씨는 휴대폰을 꺼내 협박했다. 내가 지금 바로 선홍위안에게 전화할게. 알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오늘 내가 몸을 바쳐 섬길게. 이 늙은 뼈다귀는 너에게 맡길게.
36억 위약금을 마주하고 너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도착해서 당신은 옷 한 벌을 골라 바로 갈아입었다. 콧대가 높은 옅은 회색 정장, 흰색 티셔츠, 검은색 바지, 모래색 캐주얼 가죽 구두와 매치,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심플하며 상쾌하고 젊지 않은 느낌을 준다. 몸매가 꼿꼿하고 허리가 가늘고 이 남자는 입만 빼면 얼굴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 루오 씨는 약간 매료되어 심지어 생각까지 떠올랐다. 그를 자신의 회사와 계약하려는 생각, 하지만 생각이 나오자마자 당신의 질문에 의해 생각을 현실로 되돌리고 얼굴에 갑자기 붉은 혹이 나타났다. 30분 후 두 사람은 함께 클럽에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귀청이 터질 듯한 음란한 소리가 직접 덮쳐오고 카운터에는 20여 명의 젊은 남녀가 앉아 있었고 모두 정교하게 차려입었다. 기질이 뛰어나고 이때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어섰다. 하나하나 루오 씨와 포옹하고 안경을 쓴 잘생긴 청년이 말했다. 심총, 당신은 정말 바쁜 사람이군요. 몇 번이나 약속을 잡았는데 나오지 않다니 말이 좀 듣기 거북하네요. 하지만 시미아키는 요령을 부릴 필요가 없지. 로로는 쿨하게 말했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겨우 시간을 내서 좀 쉬려고 하는데 다음에 내가 판을 벌여서 다 같이 놀자.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이미 당신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졌어. 아무도 신경 안 쓰니 딱 좋네. 당신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앉았고 카운터 자리에는 몇 명의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있었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서서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 당신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개인 사업 접대회에 참석했고 한눈에 알아봤지. 이 남녀들은 대부분 2세들이 데리고 온 배경인들이었어. 그들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시미아키는 모두에게 당신을 소개했어. 이분은 제 먼 친척 오빠인 린천입니다. 오늘 저녁에 데리고 나와서 세상 구경도 시켜주고 모두에게 소개시켜 주려고요. 그는 작은 곳에서 온 사람이니 혹시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형제자매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들은 당연히 친척 오빠, 여동생이라는 말은 믿지 않았지만 이런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미아키를 적으로 돌릴 만큼 멍청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친구잖아요. 린 형제, 오늘 밤 마음껏 즐겨요. 뭘 하고 싶어요? 형이 다 쏠게요. 안녕. 저는 자오휘 형이라고 해요. 아마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겠지? 당신은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를 하고 손을 놓고 말했어. 자오 형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가 비슷하면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사람을 알게 되었고 다들 데리고 온 친구들을 서로에게 소개했어. 몇몇 여자들은 혼자 왔는데 잘생긴 오빠는 술이 꽤 센가 봐. 오늘 밤 꼭 취하도록 놀자. 날씬하고 눈에 띄는 여자가 외쳤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신은 그가 성이 쓰인 것만 기억하고 그는 꽤 예뻤어. 다들 와봐. 새로운 린 형제를 다 같이 환영하자. 누가 말을 걸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당신은 술을 정말 잘 마시네요. 하지만 20잔이 넘는 독한 양주는 정말 못 마시겠어. 저는 새로 왔거든요. 여기서 먼저 모두에게 한 잔씩 돌릴게요. 저 때문에 술을 같이 마실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탁자 위에 놓인 백주 분배기를 집어들고 단숨에 마셨어. 어서 계속 연주하고 춤을 춰. 누군가 외쳤는지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졌어. 성이 쓰인 여자가 바로 당신 옆에 앉았지? 떠나지 않았고 술을 마시는 것 외에도 당신에게 꽤 많이 신체 접촉을 했어. 누군가는 울부짖으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귓가에 속삭였으며 또 누군가는 술잔을 들고 계속 당신에게 술을 쏟아 부었지. 시미아키는 화근이었어. 여기 적어도 절반은 그의 숭배자들이었어. 앞뒤로 3명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항상 침착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계속 반응했지. 이때 당신은 이런 물량전은 자신을 병원으로 보낼 것 같다고 느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할 수 없었어. 당신은 핑계를 대고 나왔지. 웨이터에게 포커 2벌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 포커 금기가 더해지니 상황이 달라졌어. 보통 다른 사람들이 10잔을 마실 때 당신은 한 잔만 마셨고 그 한 잔도 일부러 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질투를 했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정신이 있지. 하물며 이 잘난 부잣집 2세들이겠어. 이때 주도권이 당신 손에 들어오자 당신은 더 이상 술을 거에 마시지 않았지. 그러자 자연스럽게 누군가 불만을 품었어. 기품 있는 미녀가 바로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어. 제가 딜러를 할게요. 잘생긴 오빠, 이 정도는 저에게 양보해야 해요. 말을 마치고 당신에게 매혹적인 눈빛을 보냈지. 오빠, 저는 미녀에게 항상 상냥해요. 당신은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
미녀가 당신에게 바싹부터 가짜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놀 생각이 없었으니 1대1로 할 수밖에 없었지. 기품 있는 미녀는 매니큐어를 한 손가락으로 포커를 여러 번 섞었고 탁자 위에 3장의 카드를 뒤집었어. 442. 당신은 즉시 선택하지 않고 왼쪽에 얼굴이 발갛게 물든 여자를 바라보았어. 스멍야오 씨, 어떤 카드를 위에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생긴 오빠, 당신 마음대로 골라요. 지면 제가 대신 마실게요. 여자는 당신의 어깨에 뺨을 기대었어. 이때 당신은 헐갑의 아내 시미야키를 힐끗봤지. 그녀는 여전히 다가오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었어. 당신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치채지 못했고 웃는 얼굴로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어.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지. 당신은 옆에 있는 여자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 당신은 정말 착한 아가씨네요. 오빠는 당신 대신 술을 마시게 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그녀의 술은 자신이 마시려고 했던 것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어. 그 다음 포커 게임은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갔고 당신은 점점 더 정신이 맑아졌어. 오히려 딜러였던 기품 있는 미녀 거완팅을 취하게 만들었지. 이때 그녀는 당신의 팔을 잡고 당신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어. 저 위층의 방을 하나 잡았어요. 저를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뜻이 이미 분명하고 당신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둘을 같이 올려보내는 게 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 당신은 이미 골아떨어진 스멍야오의 왼쪽 어깨를 두드렸다. 일어나. 내가 너를 위층으로 데려다 줄게. 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당신이 안아주길 원해. 스멍야오가 당신의 목을 붙잡았다. 다른 한쪽의 거완팅도 즉시 달려들었다. 스멍야오, 표영부를 놓아줘. 거완팅이 언짢은 어조로 말했다. 개새끼 표영부는 내 것이 아니잖아.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스멍야오는 더욱 꽉 끌어안았다. 저는 당신들에게 다른 뜻은 없어요. 표영부는 모두의 것이고 저는 그냥 당신들을 쉬게 데려다주는 거예요. 당신은 두 사람을 안고 허리를 일으켜 살짝 힘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미녀를 안고 룸을 떠났다. 누군가 셜러시에게 말한다. 당신 표영부, 괜찮네. 한 방에 2명을 다 쓰러뜨리다니. 제 표영부는 저런 얼굴이에요. 당신은 수많은 여자들을 꼬셨잖아요. 시골에서 온 사람, 장점은 오직 얼굴뿐이죠. 셜러시는 가볍게 말했다. 한마디로 당신을 백면서생으로 만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머리 위에서 녹색 풀을 덮어쓴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곧 이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효과 아니었던가? 이것도 오늘 밤의 뜻밖의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제발 밤새도록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참 이상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들과 묘한 관계를 맺는 걸 보면 마음이 또 편치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못하다는 건가? 셜러시는 마음속으로 비교하며 참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는 온통 정신이 없었다. 웃음도 억지스러워졌고 머릿속에는 새벽의 악하고 더러운 얼굴뿐이었다. 그가 데려간 두 여자. 모두 자신의 사업이 있었고 심지어 그보다 더 발전했다. 이 자식은 한 번에 2그릇의 밥을 먹다니? 죽을까봐 두렵지도 않나? 쓰레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태연하게 쌍갑의 아내 셜럿이 옆으로 다가가. 순간 공기가 굳어지는 느낌. 당신은 억지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놀았으니 집에 가고 싶어요. 내 표를 찢어버릴 거야. 더러운 남자. 셜럿이는 당신에게 온통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은 그걸 다 알아차렸군요. 저는 정말 못해요. 하지만 형수님이 필요하시면 억지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효영부, 모두에게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혼자 부르는 건 재미없어. 그럼 우리 같이 부를까요? 룸 문이 갑자기 열리며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효영부, 저도 같이 부르고 싶어요. 당신은 왜 내려왔어? 거완팅이라는 여자가 나를 다시 쫓아와서 엉겨붙었다. 룸 문이 다시 열려 그녀의 말을 끊었다. 거완팅은 들어오자마자 당신에게 매달렸다. 효영부, 저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셋이 같이 불러요. 30분 후에. 결국 당신은 목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이 소동을 끝냈다. 사람들은 각자 기사를 불러 데려갔다. 당신은 대리인을 불렀고 쌍갑의 아내 셜러시의 얼굴은 칠흑 같았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에게 도대체 여자를 끄는 매력이 무엇인지. 정말 즐거웠나 봐요? 내려서 연락처를 물어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당신은 아픈 관자놀이를 비비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시무룩한 말투를 쓰세요? 설마 질투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질투해요? 당신 질투하겠어요?
무슨 국제적인 농담을. 셜러시는 냉소하며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다. 그녀는 지금 매우 짜증이 난다. 특히 짜증이 난다.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운 탓이겠지. 당신은 정말 자신만만한 건 아니겠지. 처음 만나자마자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당신은 그저 그들이 경쟁하는 도구일 뿐이잖아. 쌍갑의 아내 셜러시를 놓아주고 싶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도 싫어해. 당신은 너무 욕심이 많아. 두 다리를 걸치고 싶어 해. 깁다물어. 더 말하면 당신을 차에서 내던져 버릴 거야. 셜러시는 분노하며 바라보며 떠났다. 당신이 준비한 저녁 식사 대화는 더 이상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했다. 당신은 눈가에 미소를 띠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뭘 봐? 조심해. 당신 누나를 파내서 공으로 찰 거야. 셜러시는 즉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당신의 항상 웃는 매력적인 눈을 매우 싫어했고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았다. 남은 여정 동안 두 사람은 다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각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당신은 신발만 벗고 침대에 엎어져 잠들었다. 단 하나의 벽만 있는 핑크색 침실에서 셜러시는 조금도 잠이 오지 않았다. 짜증이 나서 머리를 극적였다. 빌어먹을 놈, 당장 나가.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침대를 힘껏 내리쳤다.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그녀는 외국에 있는 소꿉친구 강철원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도 어떤 목적으로든 남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너 같은 사람 빼고는 넌 가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하잖아. 가끔은 돈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야. 모든 건 아버지 심홍원의 계략 속에 있었어. 그녀는 매일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참을 수 없을까봐 두려웠지. 헤이, 내가 어떻게 그녀를 좋아하겠어? 죽어도 싫어. 휴가 끝나면. 다시 결혼 전 상태로 돌아갔네? 오늘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해산. 해산 후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사장 비서가 너를 붙잡고 새벽 부사장이라고 불렀어. 사장 심홍원이 사무실로 오라고 불렀어. 너는 자신이 심홍원의 사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어떤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겠어? 게다가 심야케 같은 백붐이랑 결혼하는 것도. 위약금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나갈 수 없게 만들었지. 비서가 너를 접견실로 안내하고 떠났어. 저렴한 장인 심홍원은 천천히 차를 우려내고 있었지. 요즘 그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 심홍원이 너에게 차를 따라줬지. 따르니 나도 최근에 너희 집에 가서 증거를 좀 봐야겠어. 너는 바로 멍해졌지? 왜? 반가워하지 않아? 내가 남보모를 데리고 갈게. 우리 생활을 돌봐줄 거야. 심홍원은 찻잔을 들고 조금씩 맛보며 말했지. 이 차 맛이 아주 향긋한데 얼마나 오래 마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당신은 아직 70세도 안 됐잖아요.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 없어. 89세에도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있는데 너도 생명공학 회사에 투자해. 항로화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내 말대로 세상은 결국 너희 젊은이들의 거야. 나는 이 생을 충분히 멋지게 살았어. 생명의 길이에 연연하지 않아. 이미 매우 만족해. 그가 갑자기 그렇게 우울한 말을 하니 내 마음이 좀 불안했지. 당신,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면 치료받고 어떤 부품이 안 되면 교체하세요. 내 부품이 안 좋으면 외국에 가서. 나는 괜찮아. 다만 최근에 하는 일들이 점점 힘에 부쳐서 하는 감탄일 뿐이야. 나랑 야키 부녀는 30년이나 되었지만 자신의 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 그녀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너희 부녀는 물과 불처럼 사이가 안 좋은데 같이 살면 매일 싸우겠지. 당신이 가시면 저도 그녀와 같은 방에서 자야 하는데 안 그러면 제가 호텔에 가서 살까요? 당신과 시미야키에게 단독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할 수 있겠지?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거야. 그들 부녀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천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내 동생이 막 졸업한 게 아니었으면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했을 텐데. 회사는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그는 아들에게 길을 닦아준 후 천천히 물러나려고 해. 회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가끔 나는 정말 너희 세대 기업가들을 이해할 수 없어. 너희는 스포츠카를 사지도 않고 여자도 안 만나고 사치품도 안 걸치잖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심홍원이 말했어.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 인내심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잖아. 여자를 별로 안 만났지? 내 나이에 성공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드물어. 그게 내가 너를 좋게 보는 장점 중 하나야. 또 다른 장점은 내가 진정으로 온정을 베풀 줄 알고 일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건 장점이지. 하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해.
어쩌면 지금 내 마음속에는 내가 순수한 나쁜 할아버지일 뿐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앞으로 너와 야키는 모두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너희 부녀가 함께 살면서 싸움을 줄이면 나는 하늘에 감사할 거야. 네가 말했어. 먼저 가볼게요. 처리해야 할 서류가 몇 개 더 있어. 저녁에 함께 집에 가자. 심홍원의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너는 바로 저렴한 아내 심야키에게 전화했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지.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너는 이런 말투로 대주주에게 말하는 거야? 너도 목소리가 언짢아졌어. 나 지금 짜증나 죽겠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내 아빠 심홍원이 우리랑 같이 살려고 이사 온대. 너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핑계를 대고 잠시 은둔해서 기다려야겠어. 그가 가면 다시 올 거야. 지금 집에 가서 짐을 싸야겠어. 너도 빨리 집에 가서 내 짐을 내 방으로 가져와. 너는 그들 부녀 사이가 얼마나 큰 원한 관계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들을 물과 불처럼 만들 정도라니. 그는 미래의 상속권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 그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의 아버지 심홍원의 돈을 쓰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자원을 누리면서 아버지에게 대들다니. 너는 이런 말을 하면 그가 화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말했지. 난 노인이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알 수 없는 말들을 잔뜩 했어. 얼굴도 안 좋고. 아무리 그래도 그분은 내 아버지인데 네가 그분 돈을 적게 쓴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더라도 그를 먼저 만나야 했어. 아니나 다를까? 설러 씨는 듣자마자 폭발했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진짜 나 남편인 줄 알아? 당신도 화가 치밀어 올랐고 목소리가 커졌지.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너는 꼭 바보 같아. 세 마디도 안 돼서 화를 내다니. 너 알아서 해. 어쨌든 내가 말하는 대로 할게. 내 말대로 할게. 내 아버지가 불만족스러워해도 나랑 상관없어. 아무래도 관계가 좋지 않은 딸을 낳는 게 돈을 다 써버리는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만나자. 지금 바로 집에 갈게. 설러 씨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 장인 어른인 선웅이양 같은 상업계 거물은 갑자기 천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너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너는 짐을 비웃었어. 그런 쓸모없는 여자에게 정을 쏟다니. 설러 씨는 여전히 단호하게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 그녀는 떠났어. 미련 없이 떠났지. 가끔은 정말 수박칼로. 설러 씨의 그 돼지 머리를 쪼개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어. 너는 시선을 거두고 얼른 위층으로 올라가서 측면에 있는 침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서 안방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차를 몰고 회사로 돌아갔어. 회사에 도착했을 때 마침 퇴근 시간이었어. 뜻밖에도 장인 어른 선웅위안도 정시에 퇴근했지. 두 대의 차가 앞뒤로 집을 향해 달렸어. 수행기사가 사람들을 내려주고 떠났고 집에 도착해서 너는 뒤에서 걷고 선웅위안의 초라하고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면서 너는 말했지. 아빠, 저는 루오 씨에게 아버지가 지방 출장 가셨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집에 안 계신다고요. 괜찮아. 며칠만 있다 갈 건 아니니까 방 구경시켜줘. 선웅위안이 말했어. 화장실은 이미 내가 일부러 정리해놨고 친구도 새 걸로 바꿨어. 무슨 물건을 더 장만해야 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장인 선웅위안은 매우 피곤해 보였어.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지. 나중에 별장에서 사람이 와서 나의 기거 생활을 돌봐줄 거야. 그때 그들에게 문을 열어줘. 나는 잠시 쉬고 싶어. 네, 저는 아래층에 있을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세요. 아주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품이 있어. 한 테이블의 화려한 부자가 물었지. 당신이 링천 씨 맞아요? 네. 너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어. 부자의 얼굴에서 얕은 미소가 사라졌어. 젠장. 저는 선웅이안의 아내 류만인이고 당신의 장모이기도 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에 자신의 아들 재산을 빼앗아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너는 예에 바르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 류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를 따라 위층으로 가세요. 너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그가 먼저 들어가게 했어. 내가 말했지. 이 젊은 친구는 왜 저러는 거야? 눈치도 없나? 이렇게 큰 여행 가방을 못 봤어. 내가 못 드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당신의 신분을 아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다니. 분명 속으로는 당신을 깔보는 거야. 너는 측면을 바라보며 뾰족한 얼굴을 한 부자를 바라봤어. 원래 돕고 싶었던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지. 못하겠으면 빨리 은퇴해. 돈만 받고 일은 안 하는 거 말고. 너는 담담하게 말했지. 당신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샤오루오 씨가 어떻게 당신 같은 이렇게 자질 없는 남자랑 결혼했겠어요? 제가 잘생겨서요. 안 돼요? 부자는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몇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사납게 너를 쏘아보고는 재빨리 엘리베이터 입구로 가서 류만인이 들어간 후에야 그도 들어가서 층수를 누르고는 바로 엘리베이터 문을 닫아버렸지. 너희를 기다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중년 남자는 주변을 둘러본 다음 너를 보고 말했어. 사위. 류추이펀 아주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가씨를 보며 자랐고 루오 씨는 그녀가 키웠어요. 당신은 그에게 좀 더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주인 앞에서 고자질하는 걸 좋아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리스입니다. 리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저는 어른이시니까요. 저는 앞으로 당신을 중국이라고 부를게요. 너는 말했어. 집에 문 열 사람이 없나요? 류만인과 류추이퍼는 함께 문 밖에서 7, 8분 기다렸고 류추이퍼는 주인 류만인 앞에서 고자질했지. 저 사람 태도가 저게 뭐야? 진짜 자기가 선씨의 사위인 줄 아네. 웃기는 놈이네. 저 자식 눈에는 분명 부인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신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다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류추이퍼는 곧바로 비꼬는 말투로 말했지. 좀 빨리 해줄래? 민기적거리고 너는 입이 험한 모습인데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밥도 안 먹고 입이 험한 건 너랑 10만 8천 디나 떨어져 있는데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는지 모르겠네. 너는 그와 다투는 게 귀찮아서 한 늙은 여자일 뿐인데 너는 문을 열었어. 자기 먼저 신발을 갈아 신으세요. 신발을 신발장에 벗어두세요. 여러분이 직접 가지세요. 몇 사람이 신발을 갈아 신은 후 류만호는 소파에 앉고 류추퍼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악독한 유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종백과 함께 여행 가방을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미세한 소리가 장인 현홍위안을 깨웠습니다. 혹시 당신의 휴식을 방해했나요? 계속 주무세요. 당신은 노인의 눈이 약간 붉은 것을 보았습니다. 약간 촉촉했습니다. 울었나 보네요. 이 일은 류만훈과 류추펀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류만훈은 다가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왜 집에 안 가고? 걱정돼서요. 당신 혼자 여기 사는 게 당신과 함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저는 당신이 혼자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혼자 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류추펀과 종백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즉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방을 그들 부부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단독으로 시간을 보내도록요. 전에 약속된 모임이 있었기에 당신은 인사를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갑자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당신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연약한 밥벌이 남자는 대체 뭐야? 손님을 집에 버려두고 혼자 친구를 만나러 갔네? 이렇게 눈치 없는 녀석은 처음 보네? 당신은 말을 조금만 하세요. 션 씨에게 들킬까봐 조심하세요. 당신은 또 혼나겠네. 종백은 조심스럽게 부엌 밖을 바라보며 당신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니 션가에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요리사네. 빨리 해. 종백은 류추펀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션 루오 씨가 5살 때 션가에 들어갔고 션가의 전부인 두 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별장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부인 류만훈을 따라 기부인들의 모임에 참석했고 옷을 사고 관리도 받으며 자신을 반쯤 주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에게 기세를 부립니다. 이때 당신은 밖에서 옛 친구들과 모여 있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때 전화벨이 울렸고 장인의 번호를 보았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있어. 발랄한 목소리가 그의 다음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금방 갈게라고 대답했고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두 즐겁게 드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봐요. 당신은 그들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식당을 뛰쳐나왔습니다. 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끔찍한 상황에 처했고 집에 돌아가려면 1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거퉁 장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갈 거예요. 당신은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홍리동 교차로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총 180km 고가도로로 가는 것이 더 순조롭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계속 1차선을 달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원 그 싸구려 아내는 무사한지 데려와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터무니없는 결혼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고 장인은 더욱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함부로 이혼을 말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으면 입에 물려 씹어 먹힐 테니 30분 정도가 지나자 장인에게서 한 번의 전화가 왔고 계속 도착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긴장된 어조에서 빈번한 전화통화에서 그는 정말 셜로우 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셜로우 씨는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리한 사람도 아니고 그의 고집스럽고 편향된 성격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12시간을 사용하여 응급실에 도착했고 당신은 차를 병원에 세우고 내려서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의 결과 그는 검사 중이며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치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수술실 밖 다른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 앉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또 끊임없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 장인을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그의 제멋대로인 성격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뺨을 2대 날려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전에 했던 말은 단지 장인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고 응급실 문이 열렸고 재빨리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의 남편입니다. 그의 상태는 어떤가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몰라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심각한 외상은 없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 일어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병원비를 지불하고 병상을 배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를 찾아오세요. 그에게 최고의 1인실을 배정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당신은 서류를 들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주치의를 찾아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치의는 환자가 깨어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신경 손상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평생 일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충격 손상은 수술로 치료하여 회복할 수 없다.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병실로 돌아갔다. 갑작스러웠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뜻밖의 사고로 남은 인생을 망쳤다. 병실에 3사람이 들어왔다. 장인어른 류만인, 류추이펀. 장인어른은 눈가가 촉촉해지며 어떻게 됐어? 하반신 마비? 휠체어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다. 짝! 이유 없이 류추이펀에게 뺨을 맞았다. 조건 반사적으로 손바닥을 들었지만 내려치지 않고 그녀를 그저 연장자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각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분노를 억누르고 팔을 내렸다. 류추이펀, 뭘 하는 거야? 류만인이 류추이펀을 옆으로 끌고 갔고 류추이펀은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샤오러시를 어떻게 돌본 거야?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이인데 평생을 역병처럼 살아야 한다니. 더 시끄럽게 하면 나가. 장인어른은 돌아서서 류추이펀을 꾸짖으며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 기침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겠지만 류추이펀은 분명히 그렇지 않았다. 션씨, 샤오러시는 당신 딸이잖아요. 만약 샤오러시를 잘 돌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내 딸인 거 알아. 당신의 충고는 필요 없어. 지금은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나가. 장인어른은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분노가 느껴졌다. 홍이안, 화내지 마세요. 제가 곧 사람을 데리고 갈게요. 류만인이 류추이펀을 끌어 병실에서 나갔다. 장인어른이 당신을 바라봤다. 러시 얘기가 나왔는데 류추이펀은 러시에게 반쯤 딸이나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앞서서 오해한 거니 그녀가 당신에게 사과하게 하죠. 몸 조심하세요. 이미 벌어진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장인어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류추이펀이 감히 또 손을 쓴다면 도덕을 버리고 그녀를 흠씬 두들겨 패겠다. 장인어른을 위해 의자를 가져다 침대 앞에 놓고 묵묵히 방을 나가 그들에게 부녀만의 시간을 남겨두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다툼도 없었고 류추이펀과 류만인을 다시 보지도 못했다. 왠지 류만인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류추이펀이 그녀에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니 그녀의 온화함과 현숙함은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매우 복잡하다. 이 기회에 이혼을 요구할까? 이혼하지 않을까? 결국 하반신 마비가 된 여자와 평생을 함께해야 할까? 그녀는 아이도 없고 그녀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부부는 위기의 순간에 각자 갈 길을 간다. 하물며 연인 관계일까? 장인어른이 동의할까?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당신은 병원 앞 화단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눈에는 말할 수 없는 혼탁함이 가득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얽혀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팔을 비비며 일어섰다. 일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뜻밖이었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신분으로 짊어져야 할지도 몰랐다. 남편, 엄마는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행동할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바로 떠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나 박정하고 무정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진퇴양난에 빠진다. 뜻밖의 일, 사람이 아니다. 늦은 밤, 병실로 들어가 류추이펀을 보았다. 그녀는 침대 곁에서 흐느끼고 있었지만 눈물은 몇 방울 보이지 않았다. 류만인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조금의 셜러시의 성질머리를 보면 친아버지와도 싸운다. 하물며 작은 엄마일까? 손을 대지 않은 것만으로도 예의를 차린 것이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고 축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예의를 차린 것이다. 장인어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그녀는 교통경찰을 만나 로 씨의 상황을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류추이펀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류만인이 말했다. 뺨한데 사과로 끝인가? 마음 쓰지 않는다고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두 마디 후 침묵에 잠겼다. 셜러시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매끄럽고 촉촉했다. 하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그녀가 깨어나 하반신 마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남은 인생을 스스로 생활할 수 없고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묵묵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무겁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체격이 왜소하여 바람 한 줄에도 쓰러질 것 같았다. 몇 시간이나 못 봤는데. 나이 드신 당신을 바라보며 몇 걸음 다가가 대화를 나누자고 했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부축해 아래층 차에 태웠어. 친구에게 물어봤지. 권위 있는 전문가가 루오 씨의 상태에 대해 말하길 평생 일어설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 모도로 돌아가. 이혼해. 계약으로 너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는데 이제는 묶여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장인의 이 말에 너는 매우 놀랐어. 이혼은 내가 기대하던 일이었어. 반나절 전에 이런 말을 했다면? 너는 분명 흔쾌히 승낙하고 그 자리에서 세 발짝은 뛸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녀가 퇴원한 후에 말하자. 너에게 준 주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내가 1%의 지분을 더 줄 수 있어. 하지만 이혼 후 그녀를 잘 돌봐줘야 해. 누나처럼 돌봐줘. 말하며 션 홍이안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어. 그녀에게 가족이 있는데 너는 늙지도 않았어. 너는 이해가 안 돼. 은하 외에는. 그녀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모두 겉으로만 그래. 나는 암에 걸렸고 얼마 남지 않았어. 나의 개인 의사와 아동 외에는 아무도 몰라. 션 홍이안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 의심했었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심리적 예상이 있었지. 하지만 암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어. 돈이 있다고 그녀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거물은 유언을 남기고 있어. 이미 방법이 없어. 그녀는 현재의 아내와 아들을 믿지 않아. 만약 믿는다면 자신의 딸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야. 언제부터 그랬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반 달 전부터. 그동안 계속 약을 먹었어. 당시 투자는 충동적이 아니었고 실제로 프로젝트에 감동받은 것도 아니었어.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고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지. 그 당시 이미 감시받고 있었어. 한 면은 고통스러웠어. 당신은 정말 사람을 잘못 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당신은 착한 아이예요. 너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녀를 함부로 해치지는 않을 거야. 나는 단지 그녀의 남은 인생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품위 있게 살아가거나 살아있기만 했으면 해. 너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어. 미래에는 한 여자가 나타나 집에 한 명이 더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녀의 전 남자, 여전히 신선함이 있고 어쩌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 결혼과 가정은 평생 갈등이 없을 수 없지. 심지어 감정이 없는 전 남자조차도. 어떤 여자도 남편 곁에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를 포함해줘.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부탁해. 왜 우리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거요? 그 나쁜 놈을 언급하며 션 홍이안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어. 션 가문에는 좋은 놈이 없어. 그 놈 때문에 너희를 함께 있게 강요했어. 그를 돌보게 하는 것도 에휴. 어쨌든 그 녀석은 좋은 놈이 아니야. 그의 아버지처럼 위선적이야. 진정하세요. 또 기침하시겠어요. 너는 장인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 등에서 물 한 병을 꺼내 장인에게 건네고 기침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어. 잠시 앉아 병실로 돌아가니 류 추이퍼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 울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